안녕하세요, 네오로라입니다. 오늘은 시그마에서 나온 32mm f1.2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렌즈는 아시다시피 출시 전부터 베리빅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묵직하고 든든한 게 그 애칭에는 잘 어울린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95mm 파이 정도로 나왔다면 더 베리빅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5mm f2.8, 35mm f1.2, 그리고 1424 f2.8과 함께 최초로 미러리스 전용으로 나온 렌즈들이긴 합니다. 일단 외관은 기존에 나온 시그마 아트 렌즈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오면서 개선된 점을 보자면 요 조리개 링, 아마 소니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하게 보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 모드에서부터 수동으로 조리개 조절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오프를 통해 조리개에 대한 무단 조리개 설정이 가능하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렌즈가 베리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렌즈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35mm 렌즈들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와 너무 무거워 이 정도에 대한 느낌은 아닙니다. 미러리스 전용 설계로 오면서 경량화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사실 45mm f2.8 같은 경우에는 딱 쥐었을 때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어쨌든 부피 때문에 묵직하긴 한데 단단한 느낌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35mm f1.2라는 전무후무한 스펙으로 나온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할 그런 렌즈가 되겠죠. 네, 스펙을 보셨다면 간략하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한번 아트 35.4와 함께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트 35.4가 아닌 시그마 35mm f1.2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간략한 비교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사명이 가장 왜소해 보이긴 하죠. 네, 그러면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F 차트로는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차트상으로도 훌륭하긴 합니다. 세 가지 렌즈의 중앙부 조리개별 화질입니다. 베리빅의 f1.2에서의 최대 개방이 나머지 f1.4들보다 월등히 좋네요. 다른 렌즈와의 비교 없이 그냥 시그마 35mm f1.2만 놓고 봐도 될 듯합니다. 조리개 4.0, 5.6에서 최대치를 찍는 듯하며 f8부터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니 35.4ZA는 한두 스탑 조이고 나서부터 좋아집니다. 삼양도 한두 스탑 조여야 하고 f5.6에서 최고치를 찍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 렌즈의 주변부 조리개별 화질입니다. 주변부는 중앙부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역시 베리빅입니다. 주변부에서부터는 삼양이 슬슬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베리빅, 소니, 삼양 순으로 좋네요. 여하튼 2.8부터 디테일이 살아나고 f5.6에서 정점을 찍는 베리빅입니다. 소니와 삼양은 모두 f4.0부터 살아나서 f8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세 가지 렌즈의 극주변부 비스무리한 조리개별 화질입니다. 극주변부조차 베리빅이 가장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베리빅의 최대 개방 f1.2와 삼양 f1.8이 동일한 수준이며 소니가 소니 f1.8이 조금 더 좋은 수준입니다. 여하튼 소니는 f4.0부터 살아나고 f11까지 유지가 됩니다. 삼양도 f4.0부터 좋아지지만 나머지 둘에 비해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화질만큼은 베리빅이 베리굿합니다. 사실 해상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종합적인 화질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고화소와 맞물려 디테일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면 최대 개방에서의 디테일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면 접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 개방 디테일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순순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같은 환상각 35mm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렌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삼양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소니, 그 다음 베리빅입니다. 일단 35mm라고 하면 표준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풍년까지 커버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베리빅이 일상의 스냅으로 찍기엔 부피가 조금 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렌즈는 쓰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아시다시피 렌즈들은 대부분 왜곡이 있습니다. 광각일수록 망원일수록 차이가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바디는 렌즈의 정보를 받아 바디에서 보정을 해줍니다. 베리빅 역시 왜곡 보정 기능이 잘 먹히긴 합니다. 한번 보시죠. 렌즈 왜곡 오프 시에 창틀이 휘어진 것이 보입니다.
렌즈 보정 온일 때는 눈에 보일 정도로 잘 잡아줍니다. 따로따로 보면 조금 애매하니 텀과 끔의 비교 사진을 보면 확연하게 보일 것입니다. 소니 35.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양이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외국의 경우 베리빅이 다른 두 렌즈에 비해 조금 도드라져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2mm를 좋아했던 터라 왜곡에 관대하지만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바디 내 왜곡 보정 기능을 켜두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한 렌즈는 비네팅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인 센서에 상을 담기 위한 이미지 서클 설계를 할 때 최적화하다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겠지요. 대부분의 광량 저하는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이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베리빅의 경우 f2.8부터는 거의 사라집니다. 극에 거슬리시는 분들은 바디의 보정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광량 저하를 100%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기호의 문제이지만 저는 비네팅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면 주제를 부각 또는 집중의 효과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비네팅은 소니도 삼양도 모두 존재합니다. 최대 개방 시에 광량 저하 옵션 온오프 시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자면 베리빅이 두 렌즈에 비해 비네팅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실수로 켜지 않는 한 렌즈 보정 기능은 늘 오프 상태입니다. 렌즈가 가진 특성 그대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베리빅도 색수차가 있습니다. 자연광의 역광에서는 잘 나타나는 법이지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하다보니 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베리빅은 보라색 수차가 보이며 두스탑 조인 1.8부터는 사라집니다. 베리빅과 소니 디스타고는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삼양은 황색과 청색이 도드라지는데 역시 두스탑 정도 돌리면 감소합니다. 바디의 렌즈 보정에도 색수차 보정이 있습니다만 작동을 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모두 30cm이며 배율이 조금씩 다른데 앞서 화각의 차이가 났던 것을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일단 개략적인 최소 초점거리는 베리빅, 삼양, 소니입니다. AF 성능은 네이티브인 소니 디스타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mm f2.8은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는 데에 비해 초음파 모터가 들어간 베리빅은 조금 느린 느낌입니다. 45mm f2.8에 들어간 모터로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걸까요? IAF는 무척이나 잘 따라옵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모델이 저라서 죄송합니다. 사실 빛갈라짐이나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빛망울, bokeh 같은 거는 조금 관심이 있지요. 비교는 못했지만 준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부의 찌그러짐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플레이어 등의 억제 능력은 준수한 편입니다. 강한 역광에서도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특정 상황에서 저런 무지개 같은 테두리가 나타나는데 소니 1224G도 그렇고 아무래도 플랜지백이 짧은 미러리스에 있어서 뭐 센서의 설계와의 간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생기긴 생기네요.
총평은 간단합니다. 무게와 부피 빼고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입니다. AF 속도가 살짝 아쉽지만 IAF에 무리가 없기에 불만은 없고요.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 슬슬 정리하고 베리빅으로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